네, 탄핵 심판 3차 변론 기일이 끝났고요. 윤 대통령은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검사에 해당하는 국회 소추위원단에 오늘 있었던 얘기들 들어보셨습니다.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 결국 윤 대통령이 오늘 나와서 했던 얘기 계엄은 정당했고 계엄의 배경이 있었다. 그 계엄의 배경에는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이 있다. 그 부분을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이 부분을 많이 할애한 것 같은데 김기웅 대변인.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가 많다. 이 부분도 윤 대통령이 직접 했단 말이야. 이 부분에 상당한 확신이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증거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 측에서 제시하느냐, 그게 굉장히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대통령 출석에 앞서서 변호인 측에서 좀 자료를 냈는데요. 예. 거기 내용을 보면 북한에 의한 헌법기관 해킹을 조사하던 중에 국정원에 의한 선관위 점검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됐다. 근데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어떤 외부적 검증과 점검도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선관위를 점검하기 위해서 점거가 아니라 점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군을 투입했다,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는 것 같고요. 그 예.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얼마나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국회 소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의원들, 야당 의원들 아닙니까?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 얘기를 들으면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본인은 대통령의 어떤 계엄 선포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된다고 하지만 엄연히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국가 비상 상태인지 규정하고 그거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권한은, 여튼 권한까지는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국민들한테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국민의 인식의 차이가 있느냐를 지금 다투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규정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자꾸 극우다, 아스팔트 우파다, 지지자들을 난동시킨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고요. 국민들이 차분하게 여러 가지 법적 절차, 이런 탄핵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거리에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을 그렇게 규정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조희연 평론가님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선관위 관련된 그 이야기 자체가 가짜뉴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부정선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나와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조국혁신당 측에서 맨 처음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 대통령 변론 또 다른 선동 목적으로 나온 것이다, 그럴 것이다로 예상했는데 딱 들어맞았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방금 극우라든지 아스팔트 우파에 대해서 그런 거 아니고 일반 국민이 나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 끌기 하고 지지자 선동하고 편지 쓰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든 현재 상황 시간을 계속 끌어서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대통령의 판단에 의해서 계엄령을 내릴 수 있는데 그것이 법에 맞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엄연하게 전시나 사변에 준할 때 계엄령이 선포된다라고 했는데 전시나 사변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탄핵된 거고 구속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것이죠. 지금 헌재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지금 부정선거 관련돼서 수도 없이 많은 음모론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쟁투가 벌어지고 있고, 대통령마저도 지금 거기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그럼 자기가 왜 어떻게 대통령 됐지? 라고 해서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의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정선거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 자체가 그래서 제가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제도권에서 이 부정선거 관련돼서 이야기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확실하게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대통령이 잘못 생각한 건 잘못 생각한 겁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많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전시와 늘었습니다.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전시 사변이 아니지만 국가 비상 상태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본 거기 때문에 전시와 사변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법을 위반했다는 게 그게. 지금 알아보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저희 여유 있게 대화, 저희가 지금 중간에 끼어든 이제 헌법재판소 관련 영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좀 더 확보했으니까 느긋하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김기웅 대변인께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 마지막 관련된 질문 한 번만 드려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헌법재판소 지금 전경이 지금 화면 관련돼서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영상입니다.
지금 경호원들이 서 있는 거 보니까 아직 대통령이 아직 차량이 출발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퇴정은 했다고 하죠. 네. 재판소, 그러니까 재판정에선 나왔는데 아직 차량 호송 차량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호송차에 탑승했다는 모습은 나오고 아직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인들도 많이 대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요. 자,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 김기웅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이시니까 네. 당내에서 최근에 사실은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도 이거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런 얘기가 더 강해지고 있어요. 이거 그렇습니다. 뭐냐면 부정선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떠나서 많은 국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좀 이걸 차분하게 들여다봐서 없다고 한다면 이걸 명쾌하게 끝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 얘기를 한다는 게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단정 짓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부정선거를 믿는 인식을 하는 잠시만요. 분이죠.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성찰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의 오늘 발언 중에 부정선거보다는 선거 시스템 점검이었다라는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어떤 주장을 계속할지는 지켜보겠습니다만 평소와 달리 오늘 비교적 풀이 죽고 공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마음이 바뀌어서 헌재에 또 불출석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성실하게 헌재 출석하셔서 심리 과정에 참여하다 보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본인이 저지른 죄가 더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재에 계속 출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방금 전에 있었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니까 소추 단장인 거죠. 김기웅 대변인님, 부정선거라는 표현은 잘 안 쓴 것 같고 보니까 선거 시스템 점검하려 할 때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고 그게 사회적 갈등 양상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이 있고요. 저는 그건 지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본투표가 있고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근데 사전투표가 이틀이에요. 근데 본투표하고 사전투표 사이가 한 3, 4일 됩니다. 그럼 공직선거에 비춰봤을 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사전투표에 대한, 특히 관외투표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사전투표를 없애고 본투표를 이틀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그렇게 하자는 쪽에 어떤 의견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한번 차분하게 정략적인 걸 떠나서 한번 논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한 평론가님? 국민의힘 원래 당론이에요? 아니면 지금 당론은 생각- 아니고요. 예. 제 생각이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전 않습니다.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과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박수를 쳐요. 제가 정치 컨설턴트를 했었고 여론조사도 했었고 이런 걸 하면서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게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사전투표와 본투표와 이 모든 시스템과 이거에서 그래서 수입해 가고 그랬던 거예요. 전 세계에서 박수 치면서 진짜 잘한다, 진짜 멋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투표가 제도가 도입된 것은 관내에 있지 못한 상황에서 관내에서도 투표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굉장히 훌륭한 제도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뭐 정치권에서 서로 논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박수 쳐왔던 그 선거 제도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스템 얘기하는 것이고 시스템에서 부정선거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 여기서 윤석열 피고인의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탄핵 먼저 딱 정리가 되고 나서 그 다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 있는 이제 지하 주차장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차단기가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윤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차량이 나오게 되면 경호 차량과 함께
동시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이제 3차 변론은 종결이 됐기 때문에 곧 있으면 나오게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부정선거 얘기. 결국 사실은 이 얘기 더 길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